제5절 연소. 이 부분은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읽으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앞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연료의 기본적으로 구비 조건 같은 정도는 한번 좀 숙지를 해두시고, 연료의 종류 중에 이제 고체와 액체, 기체 연료의 각각 이 특징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좀 저장성이 편한 대신에, 네, 저장성이 편한 대신에 이제 연료를 연소를 시켰을 때 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액체 연료는 이제 고체 연료보다는 좀 낫지만 액체 연료도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반면에 기체 연료 같은 경우는 연소시켰을 때의 오염물질의 배출은 상당히 적지만 저장하는 것에 문제가 많고, 특히 기체 연료는 얘네들을 액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액화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에 저온화시켜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셉을 좀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기체 연료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오면 연료 속에 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많다. 이게 그 연료를 처음에 원유를 뽑아가지고 정제를 할 때 기체 연료 하면 이제 탈황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황이 많이 없습니다. 점화, 소화 용이하고 가격이 좀 비싸고 저장이 곤란하다. 맞죠? 그런데 금속산화물이 주요 장유, 이건 이제 고체 연료죠. 고체 연료가 이런 문제가 있고 기체에는 이런 문제가 좀 없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탄화수 소비와 LNG, LPG 뭐 이런 그 액체 연료나 또는 탄소와 수소의 비율에 관한 그 이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탄화수 소비라는 게 결국에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에요. 얘네가 적을수록, 적다는 얘기는 여기 비율을 보면 탄소에 비해서 수소가 많다는 얘기겠죠. 이게 좀 커지면 분모 분자니까.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연소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유, 경유, 등유, 가솔린 순으로 탄화수 소비가 차이가 나고요. 이 차이만 보면은 가솔린이 가장 그 연소율이 높은 기름이 되겠죠. 반면에 고체, 액체, 기체만 따지고 보면 기체 연료가 효율이 좀 더 높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와 액화 석유가스를 이제 비교한 그런 표인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많이 출제는 되지 않으니까 한번 그냥 숙지하는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LNG가 요게 천연가스잖아요. 그리고 LPG는 석유를 액화한 이제 액화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LNG가 조금 더 어떤 발열량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연소시켰을 때 효율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얘는 이제 저장하는 게 좀 어려워요. 네, 마이너스 162도까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1번, 다음에 열거한 연료 중에 탄화수 소비가 가장 적은, 우리가 휘발유가 이게 가솔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낮다고 했죠.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 사이에서는 이제 기체가 가장 낮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LNG의 주 성분은, 요거는 시험 문제 실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네, 메테인이 주 성분입니다. 그 천연가스 LNG 같은 경우는 메테인이 주 성분이다. 암기를 꼭 해주세요.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개 다. 특히 이제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계산을 할 때, 고위 발열량은 값이 좀 더 크죠. 얘는 그 수분의 응축 잠열을 포함한 열량이에요. 즉 물이 폐기물에
같이 들어있을 때 걔네들을 날려보내는 그 에너지까지 포함한 거라 값이 더 크고요. 이제 저희 발열량은 그 고위 발열량에서 물에 의한 영향을 뺀 그 발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소각로 설계에 이 저희 발열량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각로를 설계를 할 때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 물질을 이제 소각시키기 위한 최소 발열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좀 발열량, 그러니까 그 소각로의 크기도 적절하게 되겠죠. 너무 고위 발열량을 기준으로 소각로를 설계를 하면 소각로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다 증발시켰다는 가정하에 소각로를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발열량 기준으로 설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아마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발열량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발열량, 요게 로우죠. 로우는 하이 발열량에서 600 VH 플러스 W, 요거 꼭 암기를 해주세요. 요게 이제 물에 의한 응축 자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위 발열량에서 물에 의한 응축 자멸량을 뺀 발열량이 저희 발열량이다. 문제 보실게요. 1번 저희 발열량 구하는 식 구해라. 방금 전에 했죠. 요게 아까는 이제 H 뭐 L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low heating value, high heating value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low heating value는 high heating value 마이너스 600 플러스 9H 플러스 W.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암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여기 암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산까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20%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 자, 우선 그 W가 20%고요. 폐기물을 연소시킨 결과 고위 발열량 2,500 kcal per kg. 저희 발열량 얼마냐? 그럼 H low는 2,500 빼기 600 가로 열고 9H 플러스 W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수소가 없죠. 이게 없습니다. 그럼 W만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0으로 두면 돼요. 네, 그래서 W가 20%니까 숫자로 바꾸면 0.2죠. 그러면 2500 마이너스 600 플러스 W 0.2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00 빼기 가로 열고 600 곱하기 0.2 가로 닫고 하면 2380이라는 게 나오죠. 답이 238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요게 나타나는 의미가 1kg을 연소를 하면 요만큼의 열량이 나온다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단위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단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밀리그램 퍼 리터 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단위가 나옵니다. 그럼 그 단위가 의미하는 바는 1리터에 몇 밀리그램 있다 그런 뜻이고요. 1kg에 몇 킬로칼로리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폐기물 소각로의 설계 기준이 되는 발열량은 응축자멸을 뺀 저희 발열량이라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연소 계산의 기초. 이 부분은 비단 연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폐수 처리나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몰질량에 대해서 나오는데 몰질량은 물질 1몰에 해당하는 무게를 뜻합니다. 즉 몰의 질량이다. 그래서 단위가 그램/몰이에요. 그러면 1몰당 몇 g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이거는 두 번째는 그냥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기체 1몰은 표준 상태에서 0도씨 기압, 1기압 이 표준 상태에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22.4리터만큼의 부피를 지닌다. 그리고 해당 물질은 6.02 곱하기 10의 23승만큼의 개수를 갖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가 있어요. 그 기체의 1몰의 이제 부피와 무게를 우리가 찾는다. 예를 들어 이제 수소 분자를 예를 들게요. 수소 분자가 1몰 있어요. 그럼 얘의 1몰의 무게는 기본적으로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니까 1 곱하기 2 하면 2g인데 요게 1몰의 무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1몰이 있을 때 얘의 부피는 22.4 리터 퍼 몰이 됩니다. 즉 1몰당 22.4리터가 되고 걔의 무게가 2g이 되고 요것의 개수를 수소의 개수를 세보면 그 수소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됩니다. 요게 기체가 다 똑같아요. 네. 언제? 0도씨 1기압이라는 표준 상태일 때. 그래서 기체가 이상적으로 이런 무게와 부피와 개수를 갖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암기를 안 하시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문제를 못 풀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 상태인데요. 표준 상태는 우리가 어떤 계산 문제의 표준 상태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부피를 표현할 때 요 SM 세제곱이나 NM 세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아 얘네는 표준 상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SM과 NM이 무슨 뜻이냐면 요 S가 스탠다드의 S고요. 요 N자는 노말의 N자예요. 이게 원래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0도씨 1기압 또는 15도씨 1기압, 요 스탠다드가 0도씨 1기압이고, 그 다음에 노멀 상태가 이제 15도씨 1기압인데, 환경에서는 그냥 똑같이 둘 다 0도씨 1기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표현할 때, SM 세제곱이나 NM 세제곱으로 나오면, 아, 이게 표준 상태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보시겠습니다. 탄소 18kg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나오고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선 탄소의 완전 연소식을 우리가 써볼게요. 자, 탄소는 산소 두 개랑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완전 연소식입니다. 불완전 연소식은 요거랑 이거랑 결합해서 네, 이렇게 되는 게 불완전 연소식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탄소의 완전 연소식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완성을 하고 여기가 지금 18kg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부피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론 공기량으로. 자, 보실게요. 그러면 탄소는 원자량이 원래 12g입니다. 네, 12g 대 우선 산소의 양을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소는 지금 무게가 아니라 부피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얘는 1몰이죠. 왜 1몰이냐면 앞에 숫자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2O2 돼 있다. 그럼 2몰입니다. 얘는 지금 여기가 1이니까 1몰이에요. 1몰일 때의 기체의 부피는 22.4 리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소가 18kg이 있다. 그럴 때 어떤 양의 산소가 나오느냐? 산소의 양을 찾아야 공기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 지금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그램과 리터도 1000을 곱해서 똑같이 킬로그램 단위와 미터 세제곱 단위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가 12kg 대 22.4 큐빅미터는 18kg 대 x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곱합니다. 그럼 12kg 곱하기 x는
22.4 큐빅미터 곱하기 18kg이 되죠. 그럼 얘를 여기로 이항을 하면 없앨 수 있겠죠. 계산을 해 보시겠습니다. 22.4 곱하기 18 하면 이런 값이 나오고, 얘를 이제 얘로 나눠야 되죠. 하면 33.6이 나와요. 그러면 산소량은, 죄송합니다, 산소량은 33.6의 큐빅미터, 여기 이제 킬로그램 없어지니까 이게 산소량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산소량이 아니라 이론 공기량입니다. 그러면 산소량을 기준으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하려면 산소의 그 부피의 분압이 21% 정도 되거든요. 0.21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요 값을 0.21로 나눠주면 33.6 나누기 0.21 하면 160이 나오죠. 그래서 160 큐빅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게 왜 이제 그 0.21로 나누느냐? 보시면 산소의 어떤 대기 중에 그 포션이 21%라고 했잖아요. 그 전체 공기가 1일 때 산소의 그 비율이 이제 21%이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전체 공기를 모르는데 지금 산소의 양이 33.6 큐빅미터가 나왔잖아요. 이 비례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0.21 곱하기 x는 1 곱하기 33.6 큐빅미터가 나오고, 요거 남기고 이항하면, 그래서 이제 0.21로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라고 하면 그냥 설명을 제가 요 0.1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바로 그냥 나눌게요. 그래서 이런 비례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숙지를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황해 함유량이 2.5%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0.87, 인 중유를 350리터 per hour로 태우는 경우 이산화황의 발생량,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도 길고. 그래서 푸는 식 자체를 그냥 다 암기를 해두시면 좋고요. 이 연소를 이제 계산하는 식들은 다 완전 연소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황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완전 연소가 되는 식이, 뭐 요거 암기만 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우선 황의 그 원자량이 32g이잖아요. 그램 퍼 볼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산소도 아니고 결국 이산화황의 발생량이죠.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를 찾으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숫자가 1이라는 게 생략됐으니까 22.4리터가 발생을 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황해 함량이 2.5%와 비중이 0.87인 것과 전체의 양이 이제 350리터다. 이 세 개를 이용을 해서 황해 함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름의 이제 중유의 양이 350리터 per hour 시간당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에 이제 함유량이 2.5%라고 하니까 숫자로 표현하려면 2.5%를 100으로 나누면 숫자가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100으로 나누면 공이 앞에 두 개가 붙으니까 0.025가 나오고요. 그리고 비중이 0.87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지금 350리터 per hour니까 이것을 무게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비중이라는 지금 단위가 들어간 거예요. 비중은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per 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단위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0.87
킬로그램 퍼 리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를 세 개를 이제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우선 단위부터 한번 삭제를 해보면 리터 없어지고 그다음에 킬로그램 퍼 아워만 남죠. 그 상태에서 350 곱하기 0.025 곱하기 0.87 하면 7.6125가 나옵니다. 7.6125 즉 350리터의 이 중유 안에 황이 7.6125kg이 있는 거예요. 킬로그램 퍼 아워 7.6125. 그럼 이 내용 좀 지울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7.6125kg이 있을 때 네, 얼마가 나오겠느냐 요거를 푸는 문제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킬로그램 단위니까 요 그람도 리터도 1000을 곱해서 단위를 이제 상승을 시키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거 보실게요. 32kg 대 22.4 큐빅미터가 나오는데 원래 지금 7.6125kg이 있고 얼마가 나오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되죠. 그러면 x는 이 두 개를 곱한 값 22.4m 세제곱 곱하기 7.6125kg을 네, 32kg으로 나눈 값이죠. 계산을 해볼게요. 22.4 곱하기 7.6125 170이 나오고 이것을 31로 나누면 5.328 네, 큐빅미터가 나온다. 5.328 그러면 답은 약 5.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프로판가스 10kg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 앞으로 탄화수소가 뭐가 나오든 그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을 만드는 방법을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새 이제 프로페인이라고 하는데, 네, C3H8 이렇게 있으면 완전 연소하려면 뭐 어떤 산소의 양과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소와 결합했을 때 얘 이렇게 산소랑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탄소하고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물과 이제 수소와 결합하면 네, 물이 될 겁니다. 그럼 각각 A와 B와 C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찾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 개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좀 역추적을 해서 이제 찾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죄송합니다. 탄소가 3개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요 3개의 그 반응 화학식에는 탄소가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B 값은 무조건 3이 됩니다. 그래서 3 CO2가 되고요. 그리고 수소가 지금 8개인데 지금 요 원소와 얘와 얘 3개 사이에 수소가 있는 건 얘밖에 없죠. 그럼 여기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8개가 만족을 하려면 C 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4H2O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 값을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산소 값이 지금 여기에는 뭐 따로 없지만 지금 여기 산소가 2개 있는 것을 3개 곱하면 산소가 6개가 되고 여기 지금 하나 있는 것을 4개 곱하면 4개가 되고 그리고 더하면 총 산소의 개수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10을 만족하기 위해서 앞에 반응식에 나와 있는 산소의 개수, 몰수를 역을 추적을 해보면 여기 산소가 없죠. 여기만 있잖아요. 2개 있으니까 A 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완전 연소 반응식이 플러스 5, O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머리에 완전히 숙지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메테인을 한번 해볼게요. CH4죠. 메테인이 플러스 우리가 모르는 산소의 양 그리고 B 이산화탄소의 양
플러스 C 물의 양 이렇게 있으면 탄소 지금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B밖에 없잖아요. 탄소가. 그럼 얘는 CO2가 되고 그리고 수소가 4개인데 여기 없고 여기 2개잖아요. 그럼 C는 2가 되겠죠. 그래서 H2O가 되고요. 그래서 산소의 수를 역을 추적을 해보면 산소가 여기 2개, 여기도 2개죠. 네. 그럼 4개죠. 그러면 앞에는 지금 산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A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O2 플러스 메테인 이런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꼭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3번을 볼게요. 프로판가스가 10kg이라고 합니다. 이론 공기량 찾으래요. 그럼 산소량을 찾아서 0.21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 우선 원자량을 찾으면 C3, 1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8 하면 이게 원자량이잖아요. 네, 36 더하기 8 하면 44g. 네, 산소가 지금 5몰이잖아요. 자, 5 곱하기 22.4리터가 되죠. 얘는 10kg 대 X. 그럼 무게가 kg이니까 똑같이 얘도 단위를 스케일 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4kg 대 5 곱하기 22.4 큐빅미터. 이게 곱하기입니다. 네. 네. 는 10kg 대 X. 비례식으로 풀면, 네. X는 5 곱하기 22.4 곱하기 10kg. 이 큐빅미터. 요거를 44kg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22.4 곱하기 10 요거를 44로 나눌게요. 그럼 25.45 뭐 이렇게 나오는데 25.45 이렇게 나오는데 요 25.5라고 하겠습니다. 5를 0.21로 나누면 공기량이 나온다고 했죠. 0.21 그럼 12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 연소 이론 여기서는 연소의 종류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소가 이제 증발 연소라는 게 있고 분해 연소, 표면 연소, 확산 연소, 자기 연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증발 연소는 우리가 양초를 생각을 해보면 양초가 이렇게 처음에 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심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불이 이렇게 붙잖아요. 양초 심지 밑에 보면 이제 액이 있습니다. 이게 연소의 종류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예시예요. 이 초는 원래 고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 촛농이라고 하는데 얘는 액체잖아요. 그리고 타오를 때는 이 액체가 기화가 돼서 증발이 돼서 기체가 돼서 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증발 연소는 액체가 이제 액화된 후에 기화되면서 연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액화한 후에 기화돼서 연소하는 것, 즉 이 촛농이 이제 심지를 따라서 올라가서 기체화가 돼서 타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증발 연소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분해 연소는 물질이 이제 액체보다는 고체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걔네가 이제 분해가 되면서 연소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표면 연소는 주로 금속 같은 것이 이제 고체 표면에 반응해서 빨갛게 빛을 내면서 반응한 연소인데 고체나 또는 숯도 이런 표면 연소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이나 숯 이런 것들이 표면 연소를 많이 하고요. 확산 연소는 이제 연소할 때 공기가 확산하면서 이제 불꽃
이동으로 인한 연소를 우리가 확산 연소라고 하고,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이제 내부 연소인데, 얘는 산소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산소가 없어도 되거나 미량이 있어도 되거나, 왜냐하면 물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산소를 빼가지고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자기 연소 또는 내부 연소라고 한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도 맞지만 산소의 양이 굉장히 미량이어도 원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연소의 조건인데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이게 완전 연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기와 연료의 비가 잘 맞아야 된다. 그렇겠죠. 공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연소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가 1몰이 있으면 1몰의 산소가 있어야 완전 연소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많거나 적으면 또 완전 연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혼합이 잘 돼야 된다. 터뷸런스죠. 혼합이 잘 돼야 되고 충분한 체류 시간, 타임, 그리고 일정한 연소 온도. 그래서 완전 연소를 위한 조건을 우리가 3T라고 하는데, 타임, 템퍼러처, 터뷸런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 연소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얘도 같이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휘발유, 즉 액체. 휘발유와 같이 끓는 점이 낮은 기름의 연소. 아까 촌농 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촌농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기화하면서 연소하는 거는 증발 연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연소되는 것은 증발 연소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게 이제 고체, 이건 고체고, 자기 연소는 산소 없을 때 연소하는 거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연료가 완전 연소되기 위한 조건 3T라고 했죠. 타임, 템퍼러처, 터뷸런스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게, 아니죠, 너무 높게도 아니고 충분히 적절한 온도. 답은 죄송합니다. 1번이 답이죠. 1번이 좀 틀렸어요. 다른 건 다 봤죠. 혼합이 잘 돼야 되고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고 충분한 체류 시간. 답은 1번입니다. 3T가 아닌 것은 기압은 상관없죠. 타임, 템퍼러처, 터뷸런스. 템퍼러처, 터뷸런스 이렇게입니다. 기압은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연료 자체가 타는 경우로 휘발유와 같은, 이게 1번이랑 뭐 유사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다르게 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소의 종류를 반드시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해, 표면, 자기연소 아니고 답은 증발연소죠.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의 직접 연소법과 연소 방정식. 우선 직접 연소법이 무엇인지를 좀 숙지를 해 두시고요. 이 악취를 제어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제 이 직접 연소법이거든요. 즉 냄새는 태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직접 연소할 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해 온도와 체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꼭 숙지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기체 연료의 연소 방정식이 이런 식이 있는데 얘를 암기를 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런 거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사실 기체 연료 연소 방정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화수소 기체를 연소하는 기본 식에 대한 개념을 이제 숫자로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왜냐면 이게 똑같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지금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분자식이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을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게 뭐냐. 그래서 이론산소량 얘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요 식을.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암기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 대입해서 하는 건 상당히 귀찮고, 물론 저는 암기는 안 했었어요, 예전에 이 식은.
그냥 숫자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 이런 걸 이제 푼다고 하면 이제 메테인과 뭐 프로페인 뭐 요 두 개를 식을 써가지고 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CO2 플러스 H2O 여기서는 아까 5개였죠. 네, 그리고 3개니까 3 CO2 플러스 4 H2O 요 식 2개 써놓고서 이론 산소량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를 계수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답을 찾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외우십시오. 외우는 게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외웠다는 가정하에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직접 연소법으로 악취물질을 하면 아까 온도의 범위를 암기하라고 했죠. 700에서 800도씨 상당히 생각보다 고온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은 뭐 이 식을 암기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는 사실 아까 식을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 기본적으로 계수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처럼 하지 마시고 위에 식도 외우고 계수를 이제 찾는 방법도 숙지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지금 4죠. 네. 그래서 y가 4인 거 찾으면 이렇게 2개고 x는 5죠. 그래서 프로페인은 아까 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이론 산소량, 이론 공기량, 실제 공기량 이 부분이 이제 대기 쪽의 마지막 계산 파트인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보시고요. 이게 결국에 다 연계가 되거든요. 이론 산소량을 구해서 이론 공기량을 구하고 그것으로 실제 공기량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가스공학에 관련된 내용하고도 연계가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론 산소량 구하는 거는 아까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게 단위로 나오면 무게 단위를 찾을 수 있고 부피 단위로 나오면 부피 단위로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발생하는 발생 가스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걔네를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황의 완전 반응식 이 3개 정도만 숙지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확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론 공기량은 이제 산소량을 구하면 아까 왜 0.21을 나눠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거 반드시 얘가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0.1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중량비로 이제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데 아까까지는 이제 부피비로 이제 보통 구하는 거였고 중량비로 나눌 때는 뭐 이 이론 산소량의 식도 중요하지만 요게 아까 0.21이었는데 부피할 때 중량은 산소가 23%예요. 산소가 질소보다 무겁잖아요. 산소는 이제 원자량 분자량이 32g per 몰이고 질소는 28g per 몰이잖아요. 그래서 부피로는 22.4리터 똑같지만 같은 부피당 해당되는 무게가 산소가 더 무거우니까 요 중량비로 따졌을 때는 포션이 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3%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뭐 이거죠. 그래서 이론 산소량 구하는 식이 이렇게 있고 요게 이론 산소량을 구할 때 탄소나 수소, 산소, 황의 이제 함유량을 가지고 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폐기물 쪽에 나오는 그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부분을 폐기물 쪽에서 또 한번 다루도록 할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질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황의 함유량이 각각 퍼센트를 주어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론 산소량을 구하라 또는 그걸 기준으로 이제 발열량을 구하라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도시 폐기물을 소각을 할 때의 기준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폐기물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폐기물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그때 한번 또 문제를 풀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 공기량은 계속 나오죠. 네, 부피비를 했을 때 0.21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 공기량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을 찾은 다음에 네, 이제 공기비라는 것을 주어집니다. 또는 공기비를 주어지지 않고 이제 이론 공기량과 실제 공기량의 비율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이론 공기량에 공기비를 곱하면 이제 실제 공기량이 되거든요. 얘는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설명드리고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 이제 가스공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이론 건연소 가스량이나 실제 건연소 가스량, 이론 습연소 가스량, 실제 습연소 가스량 너무 많죠. 이걸 그냥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메탄 16kg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적 산소량. 지금 1번이랑 2번이랑 거의 유사한 문제니까 1번을 푸는 걸로 2번까지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메탄은 이제 메테인이니까 CH4죠. 그래서 얘를 완전 연소시키면 잠시만요. 네. 플러스 이제 O2는 CO2 플러스 H2O인데 우리가 개수를 찾아야죠. 그래서 우선 탄소가 하나니까 여긴 1이고 수소 4개인데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산소는 여기 2개, 여기 2개 있는데 더하면 4개죠. 여기 2개 있으니까 앞에가 개수가 2가 되겠죠. 네, 이게 완전 연소식입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식을 완성을 하신 후에 얘가 지금 이제 원자량을 찾아보면 12 더하기 1 곱하기 4잖아요. 그럼 16이에요. 16g. 반응할 때 산소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중량 단위로 찾으라고 했잖아요. 부피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 2 곱하기 16g 곱하기 2만큼의 네, 중량으로 반응을 하겠죠. 얘가 16kg 있을 때 얼마냐 이 비례식을 풀면 돼요. 그럼 여기도 같이 1000을 곱해서 무게를 다 스케일업을 해주면 16kg 대 2 곱하기 32라고 쓸게요. 32kg은 16kg 있을 때 얼마냐?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32에 2를 곱하면 64kg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프로판 C3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C3H8 플러스 우리가 모르는 산소는 CO2 플러스 H2O인데 여기가 3개니까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가 8개인데 2개 있으니까 여기 4가 되고요. 그러면 3 곱하기 2는 6개 더하기 4 곱하기 1은 4개 10개인데 여기 2개니까 5개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개수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프로판가스가 얘가 1.5 이제 스탠다드 큐빅미터가 있을 때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얘는 지금 1몰이잖아요. 1몰이면 네, 1몰이면 안 써지네요. 네. 22.4 리터잖아요. 그쵸? 1몰일 때. 그럼 얘가 5 곱하기 22.4 리터만큼 반응을 하고 그런데 얘가 1.5 네, 표준 상태 부피가 있을 때 이제 얼마냐 x를 구하면 되죠. 그럼 얘도 각각 1000을 곱해서 스케일을 업하면 22.4 미터 세제곱 대 5 곱하기 22.4 미터 세제곱은 1.5 스탠다드 큐빅미터 대 x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x만 놔두고 이항을 하면 x는 이 두 개를 곱한 값 5 곱하기 22.4 미터 세제곱 곱하기 1.5 미터 세제곱, 그냥 미터 세제곱이라고 쓸게요. 똑같으니까. 분의 이를 이제 22.4로 나누면 되죠. 미터 세제곱. 요게 약분되면 5에 1.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네. 5 곱하기 1.5. 이게 쉬워도 나중에 계산기 계속 쓰시면 막 2 나누기 1 이런 것도 계산기를 쓰게 돼요. 이게 7.5죠. 7.5. 그게 몰라서 한다기보다 정확성을 이렇게 나중에 따지게 돼서 진짜 2 나누기 1도 계산기로 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7.5 큐빅미터. 요게 이제 산소량이잖아요. 그럼 산소량을 기준으로 공기량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0.21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네. 갑자기 나누기 0.21 하면 35.745 이렇게 나오죠. 35 정도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35.7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앞에 거와는 다르게 이제 얘는 부피 단위로 바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피 단위로 푸는 것도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같은 문제로 4번을 한번 똑같이 풀어볼게요. 우선은 이제 프로페인의 완전 연소식을 똑같이 쓰고 아까 했으니까 그냥 써드리겠습니다. C3H8 플러스 5O2는 3CO2 플러스 4H2O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의 포션이 21%이니까 실제 이론 공기량은 이제 5 곱하기 자 0.1을 나누면 0.2 죄송합니다. 0.1로 나눠야 되죠. 네, 5를 0.21로 나누면 네, 이게 23.8 스탠다드 큐빅미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요 그 프로페인이 1몰 있을 때의 이론 공기량입니다. 이론 공기량. 근데 여기서 공기비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이용을 해서 얘를 곱하면 돼요. 즉 23.8에 공기비를 곱하면 요때가 나오는 것이 실제 공기량입니다. 실제 공기량. 그럼 얘를 한번 곱해보면 23.8 곱하기 1.2 하면 28.56이 나옵니다. 28.56이 요게 실제 공기량이에요. 실제 공기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습연소 가스량은 뭐냐? 습연소 가스량은 이건 그냥 좀 어렵지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습연소 가스량. 공기에 이제 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가스량은 얼마냐? 얘는 자, 실제 공기 빼기 이론산소 더하기 이론 탄산가스 더하기 이론 수소. 어렵죠? 네. 저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세요. 암기. 예전엔 저도 외웠는데 지금은 네, 가끔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꼭 해두시고 요걸 기준으로 이 식에서 이제 실제 공기 이론산소 뭐 이걸 몰수를 그냥 찾아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선 실제 공기량 우리가 찾았죠. 네, 28.5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빼기 이론산소량은 얼마냐? 요겁니다. 요거의 앞에 개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5몰이잖아요. 5몰. 5만큼의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론 탄산가스
이론 탄산가스는 여기가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3 더하기 이론 수소. 수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4예요. 이게 개수만 써도 되는 게 이게 결국에 다 부피단인데 부피는 몰당 22.4리터 또는 이제 같이 스케일업을 했으면 22.4 미터 세제곱 이렇게 여기가 다 5 곱하기 22.4 3 곱하기 22.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4 곱하기 22.4 그래서 다 그냥 생략하고 앞에 개수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5와 4를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3을 더하면 2 그럼 28.56에 2를 더한 값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하면 30.56 요건 계산기 안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 답은 어디 있습니까? 약 31 4번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얘를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자꾸 까먹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숙지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통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및 황해 함유량이 이렇게 각각 포션이 주어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론 공기량을 구해라. 드디어 식이 굉장히 긴 걸 암기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탄소가 이제 85%면 숫자로 그냥 쓸게요. 0.85고요. 그리고 수소가 있죠. 수소가 몇 퍼센트입니까? 5%면 0.05. 그 다음에 산소가 몇이죠? 산소가 이렇게 쓸게요. 산소가 8%면 0.08이 나오고 황이 나와야죠. 황은 2%면 0.02. 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식에다 다 그냥 때려서 넣으시면 되는데 식을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워야지. 네. 자, 계산을 직접 해보면 0.2로 나누는 거는 산소를 공기량으로 표현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쓰고요. 가로 열고 1.867 개수를 외우셔야 됩니다. 곱하기 0.85죠. 여기 지금 탄소 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 더하기 5.6에 수소가 0.05%, 5%니까 0.05 빼기 8분의 산소 0.08이죠. 그리고 더하기 0.7 곱하기 S 네, 0.02 가로 닫고 대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1 나누기 0.21 곱하기 자 괄호 열고 네 1.867 곱하기 0.85에 더하기 괄호를 열게요. 네 5.6 곱하기 괄호 열고 0. 죄송합니다. 0.05 빼기 괄호를 또 열어야 돼요. 네 0.08 나누기 8 괄호를 하나 두 개 닫겠습니다. 더하기 0.7 여기도 괄호를 열어야겠네요. 네, 괄호 열고 0.7 곱하기 0.02 괄호를 하나 두 개 이렇게 닫으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값이 8.6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8.69 단위는 네,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기 쓰는 게 어려우면 단위들
이걸 구간으로 끊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숙련이 좀 되시면 이제 괄호 쓰는 것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중유가 2kg이라고 무게가 아예 주어졌어요. 이게 계산하고 나면 원래 그 잠시만요. 네. 큐빅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잖아요. 1kg일 때의 그 식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0.21분의 1 곱하기 1.867 요거 있잖아요. 요게 킬로그램일 때 1kg일 때의 식이에요. 그럼 2kg이라고 하면 그냥 2만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탄소가 87% 요거 숫자를 바꾸면 다 100으로 나누면 되죠. 그쵸? 그래서 0.21분의 1 곱하기 1.867 곱하기 0.87 플러스 5.6에 수소만 나와 있죠. 여기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안 넣어도 됩니다. 0.1 플러스 0.7 곱하기 황이 3% 0.0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네, 계산기 같이 하죠. 네. 자, 가로 열고 1.867 곱하기 0.87 가로 닫고 더하기 가로 열고 5.6 곱하기 0.1 가로 닫고 더하기 가로 열고 0.7 곱하기 0.03 하면 요것만 계산하면 2.2 정도가 나와요. 그럼 얘를 나누기 0.21로 했잖아요. 그럼 10.5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게 1kg이 아니라 2kg에 해당하는 양이니까 2를 우리가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2 하면 2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